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키지 않고 소리를 말씀을 드렸네요. 선생님들 새학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실험과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2025학년도도 202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6가지 커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통 커리 2개, 그리고 저학년 커리 2개, 그리고 고학년 커리 2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통 커리가 그 전단지 안내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디오하고 충전 비행기거든요. 근데 충전 비행기가 아직 좀 제가 못 받아봐서 만들지 못하고 오늘 연수에서도 보여드리지를 못할 것 같은데 아마 받으시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주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 이렇게 2가지가 공통 컬이고요. 저학년 컬이는 버블 탁구 대회라고 해서 비눗방울을 가지고서 하는 놀이에 가까운 실험이고요. 그리고 투명 자물쇠 만드는 커리. 그리고 고학년 커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컵 홀더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콜라 전동기. 그러니까 총 6가지 커리가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충전 비행기를 제외한 5가지 커리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수업이시잖아요. 특히 저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에서 바로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 아이들에게 뭐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첫 시간은 좀 시간이 빠듯하실 것 같아서 좀 쉽고 놀이 삼아 하실 수 있는 커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저희는 버블 탁구 대회가 만들기 과정이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첫 수업으로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하실 점은 비눗방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쏟거나 아니면 이제 비눗방울을 많이 뭐 쏟아진 경우에는 밟고 미끄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아이들하고 즐거운 수업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눗방울 뭐 수업하시기 전에 당연히 뭐 표면 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즐거운 수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눗 버블 탁구 대회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론 설명하고 제가 만드는 방법, 하시는 방법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비눗방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뭐 친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비눗방울은 터지지 않고 공놀이처럼 가지고 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아마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가 오랫동안 터지지 않고 비눗방울을 가지고 노느냐를 아이들에게 과제처럼 내주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수업하시길 바랄게요. 우선은 왜 비눗방울이 별 모양, 네모 모양, 세모 모양이 없고 동그란 모양만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방울이라든지 비누 거품, 뭐 탄산음료의 거품, 아니면 여러 가지 거품들은 이상하게 다 동그란 모양입니다. 왜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진짜 똑똑한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표면 장력이라는 말까지 아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표면 장력이 좋다. 왜 동그라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얘들아 모여 하고 모였을 때 네모나게 모이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 주위를 모이다 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둥근 모양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선생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여들다 보면 의도치 하지 않아도 동그란 모양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응집될 수 있는, 가장 선생님과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암만 커다란 여러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모였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좁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도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 물이 표면 장력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질 때는 구형,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표면 장력이, 표면력이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겉에 닿아지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아이들하고 이제 뭐 실험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실을 준비해 가셨을 때 여기를 실로 따라서 놓았을 때 가장 길이가 짧은 실을 찾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이게 표면적이 가장 적다라는 거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가장 작게 하기 위해서 동그란 모양을 갖는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물은 서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표면적을 가장 작게 하면서 서로 끌어당겨서 응집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까지 좀 어려운 단어지만 기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표면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게 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고요. 이 표면 장력은 액체에 거의 다 있습니다. 대신에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표면 장력이 큰 물 같은 경우는 거의 9에 가까워지고요. 비눗물은 표면 장력이 있긴 하지만 살짝 비누의 성분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진 형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납작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 같은 에탄올 같은 경우는 표면 장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저런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퍼지는 형태의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이 표면 장력이 가장 크고요. 자, 그럼 표면 장력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면 요즘에 가끔 아이들하고 이제 게임할 때 이런 게임을 많이 해요.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물이 넘치는 사람이 지는 거야. 라는 게임을 요즘에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을 처음에는 과감하게 많이 붓다가 거의 끝에 올라오면 조금씩 붓니다. 근데, 정말 쏟아질 것 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쏟아지지 않고 계속 위로 볼록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물기를 잡아당기는. 너 떨어지지 마 하고 물길이 잡아당기는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힘을 넘어서는 중력에 의해서 옆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동전이나 클립을 올려놓는 실험을 하셔도 좋아요. 동전은 10원짜리 동전,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로 나온 10원짜리 같은 경우 동전을 올려놓으시면 왜 되는데 안 이게 나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신 가 동전이 없고 잘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좀 하실 때에는 잠시만요. 휴지를 작게 잘라서 물 위에 띄워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동전을 올려 놓으신 다음에 휴지가 다 젖으면 휴지를 뭐 이쑤시개나 뾰족한 거로 콕콕콕 눌러서 휴지만 가라앉히면 동전 위에 떠 있거든요. 아니면 클립을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일부분을 올린 다음에 클립 위에다가 동전을 놓고 물 속에서 가만히 클립을 내려놓으면 동전은 떠오르고 클립만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전이나 이런 클립을 올려놓는 실험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을 자세히 보면 물 표면이 눌리면서 오목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물은 마찬가지로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동전을 위로 밀어 올리는 현상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쟁이도 보면 물이 표면 장력이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소금쟁이 같은 경우는 털에 나오는 기름기 때문에 더 물 위에 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모, 하트, 별 모양의 틀을 가지고 비눗방울을 불어도 모든 비눗방울은 동그랗게 나온다. 왜?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표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동그란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람에 의해서 비눗방울이 찌그러지는 경우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동그란 모양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냥 물은 비눗방울처럼 공기 중으로 동그란 모양을 유지를 하지 못하지만 비누가 들어간 건 왜 그런 유지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비누 알갱이를 잘 보면 이제 조금 저학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친수성,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기름을 좋아하는 부분으로 비누가 나눠져 있어서 기름때 같은 경우를 벗겨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면 나중에 이런 비누 관련해서 는 여러 번 또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눗방울이 들어가면 표면 장력이 살짝 약해지면서 물을 위로 떠오르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떠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를 넣어서 비눗방울을 만들고 잘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물엿이라든지 이런 점성이 강한 거를 같이 섞어서 비눗방울을 만들게 되는 거다라는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지금 보여지는 준비물이 다예요. 제가 요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탁구채처럼 되어 있는 거 2개 하고요. 빨간 장갑이 2개, 그리고 비눗방울을 담을 수 있는 통, 그리고 비눗방울 용액, 그리고 부는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게 다예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좀 날리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채에다가 빨간 장갑을 씌우시면 돼요. 2개씩 들어있거든요. 한 사람당. 이렇게 해서 진짜 딱꼬채 모양처럼 이렇게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2개를 준비해 주셔도 되고, 우선 처음에는 연습 삼아 하나만 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비눗방울에다가 얘를 담갔다가 빼면,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보면 비누에 그 막이 한번 생기거든요. 얘를 들어놓고서 계속 물 뚝뚝 떨어지게 하면 오히려 비눗방울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털어서 그 막만 생기게 해주시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비눗방울 생겼거든요. 얘를 이렇게 들어서 떨어뜨려야 돼요. 얘에서 떨어뜨리고 나서 잠시만요. 제가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떨어지면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잠시 제가 일어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이 탁구채에 닿아도 잘 터지지 않거든요. 이거를 연습을 좀 아이들에게 처음엔 좀 시켜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서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닿아도 터지지 않거든요. 얘를 들어 올려서 하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지금 오히려 제가 연습을 너무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젖어서 젖은 채가 더 안 되거든요. 최대한 말리셔서 하나로 연습을 많이 시킨 다음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거로 하시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아이들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주의사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눗물에 넘어지지 않고 쏟지만 않게 해주시면 누가 더 오랫동안 왔다 갔다 양쪽으로 해도 되고 친구랑 주고받는 것도 해주셔도 되고 굉장히 재밌는 놀이 삼아 실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터지지 않고 통통 튀어가느냐? 기본적으로 우선 2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자, 비눗방울이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물뿐만 아니라 세제, 아까 얘기했죠. 표면 양력을 살짝 줄여줘서 완전 구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의 세제가 들어가야 되고 물엿이나 글리세린으로 인해서 수분 증발 막아주고 점성이 생겨서 좀 더 탄력적인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얇은 막, 비눗방울에 의해서 얇은 막을 만들고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눗방울이 형성이 된다. 그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물 따를 때 거품이 막 생기는데 걔는 비눗방울이 아니라 그냥 물거품이잖아요. 비누가 없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눗방울처럼 퍼지지 않고 그냥 뽀글뽀글 하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한 이 라켓에 장갑을 씌우는 이유는 자세히 보면 그 장갑이 털장갑이거든요.
실이 덩굴처럼 얽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비눗방울하고 닿는 면적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바닥에다 놓으면 손바닥에는 그냥 달라붙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면적이 닿기 때문에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보풀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잔털이 많은 장갑을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극세사, 양말 같은 거를 씌우셔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비눗물에 젖으면 잘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로만 우선 연습을 하다가 나머지 하나는 잘 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장갑 있는 친구들은 털장갑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장갑만 끼고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정리하기는 아이들한테 이제 표면 장력 그리고 비눗방울이 오히려 표면 장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이 된다. 공기를 가둬서 떠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표면이 매끄러우면 안 되고 오히려 거칠거칠해서 닿는 면적이, 비눗방울과 닿는 면적이 적어야 비눗방울이 잘 튕겨진다라는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커리는 별로 어렵지 않고 아이들한테 재미는 흥미를 유도하는 정도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순서는 꼭 정해진 게 아니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거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학년 첫 번째 커리는 이렇게 버블 탁구대회로 해서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커리는 조금 낯설거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투명 자물쇠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같이 PPT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 상당히 큽니다. 제 얼굴, 제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이렇거든요. 얘를 누르면 여기 걸리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보여요. 보이고 넣어서 돌리면 튀겨져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아이들도 만들고 나면 굉장히 재미있어 할 거고요. 좀 첫 번째 탁구보다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드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대신에 드라이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본사에서도 이제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뭐 첫 번에 한해서는 뭐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연수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확인을 각 지사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명 자물쇠 같이 이야기 먼저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물쇠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작년에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비밀금고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자물쇠가 고학년 커리였기 때문에 지금 저학년 커리로 온 이 자물쇠하고는 커리가 겹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 종류 원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열쇠하고 자물쇠라는 건 왜 생겨났을까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중요한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열쇠하고 자물쇠가 없었던 경우에는 뭐 땅을 파서 거기에 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열려라 참깨 것처럼 동굴 속에 뭐 숨겨놓는다거나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비를 세우거나 아니면 동물 같은 걸 이용해서 보호하게끔 이용을 하다가 뭐 함정이나 트랩 같은 거, 뭐 중요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뭐 함정이나 트랩 같은 걸 만들어서 도굴꾼들의 그 도구를 막았다라고 하잖아요. 자물쇠는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피라미드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열쇠의 최초도 거의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디지털이 굉장히 도어락이 대중화가 됐지만 아직 유럽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돌려서 넣고 돌려서 쓰는 열쇠를 이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쓰이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서랍 저희 아이들이 아마 거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사무용 책상을 본 친구들이라면 뭐 사무용 책상에는 열쇠가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 책상에는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책상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 잠글 때, 방문도 잠글 때 열쇠가 사용이 되고요. 자동차 문도 사실상 아이들이 자동차 키를 이렇게 나와 있는 키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물함, 이 찜질방 갔을 경우는 요거는 봤을 것 같아요. 찜질방 보관함 같은 경우 봤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출입금지 하거나 했을 때 자물쇠와 같이 있는 이런 거는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열쇠가 많은 곳에 쓰인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종류가 있고, 열쇠도 열리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냥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2학년 친구들이라서 지금 너무 뭐 핀턴 블럭키 이런 뭐 톱니 모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핀턴 블럭키라고 불리기도 하고 두 번째 딤플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있다라는 종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마 요 요 자동차래. 자전거, 요거는 아마 봤을 거예요. 이런 거에도 이용하는 경우 있는데, 자전거 잠금 장치도 아마 요즘 번호로 아이들이 많이 해서 좀 낯설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열쇠를 보면 홈이 있다. 이 홈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홈의 깊이와 모양에 따라서 열쇠가 맞고 안 맞고.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열쇠인데, 어느 열쇠는 맞고, 어느 열쇠는 맞지 않은 이유는 이 홈의 깊이와 모양이 중요하다라는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사물함 열쇠 같은 뭐 튜블럭키 이런 열쇠도 있다. 동그랗고 위에 여기 부분만 이런 식으로 실린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열쇠 하면 생각나는 모양 이거는 스켈레톤 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단순하고 예전에 이용이 됐던 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워드 자물쇠라는 거하고 핀 텀블러 자물쇠인데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거는 워드 자물쇠고요. 핀 텀블러 자물쇠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열리는 게 워드 자물쇠. 우리가 오늘 만드는 자물쇠고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용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서 스프링을 열어주는, 걸린 거를 열어, 열어주는 형태가 워드 자물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핀 텀블러 자물쇠 같은 경우는 이 그림처럼 각각의 홈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쫙 열쇠를 넣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열쇠예요. 그래서 돌려야지만 같이 돌아가는 형태를 핀 텀블러 자물쇠라고 하고요. 말로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PPT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PPT에 굉장히 여러 개의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면 그 모식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물쇠에는 기본적으로 용수철이 다 들어갑니다. 용수철 우리가 이따 만들 때도 용수철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용수철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주의하실 사항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핀 텀블러와 우리 워드 자물쇠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만들기에 초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손이 익지 않아서 만들기 하는데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텀블러와 워드 자물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드는 방법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 보여지는 화면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완성된 자물쇠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잠기면 넣고 돌려야지 열리는 형태가 됩니다. 딱 닫혀서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돌린 다음에 돌리면 열립니다.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말이죠. 오늘 잘 모르면 평소에 계속 다른 다음에 넘어가야.
우선은 저희 그 아카데미 그 전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다시피 용수철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용수철 같은 경우는 엉켜 있거나 잃어버렸을 때 막 잡아 빼다 보면 용수철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용수철이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조심조심 돌려가면서 빼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이 잘 못 빼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일 작은 용수철이 3개가 필요한데 들어있기는 4개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여분이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이렇게 위에 3개 있는 게 자물쇠 부분이, 열쇠 부분입니다. 자, 열쇠를, 자, 이 열쇠를 보면 크기별로 작은 게 위로 가게끔 해서 하나씩 끼워 주시면 돼요. 끼우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홈을 그대로 여기다 끼워주시면 돼요. 그냥 끼워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만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그냥 이 홈에 맞게 딱딱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쇠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여기도 보시면 위에 총알처럼 생긴 게 세 개가 있어요. 다 크기가 다르거든요. 자, 크기 다른 3개를 모두 다 준비를 해주세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선생님 만드는 방법이 안 보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이, 지금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어디부터 안 감사합니다. 보이셨나요, 선생님? 처음부터 안 보였어요. 처음부터 안 보이셨어요? 예, 이제 보입니다. 네. 자물쇠 부분에 홈이 3개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를 하나씩 작은 거부터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끼워주시면 열쇠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열쇠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렇게 총알처럼 생긴 게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크기를 좀 보셔야 돼요. 자, 크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구멍에 용수철 제일 작은 거를 3개를 넣어 주셔야 돼요. 굳이 너무 세게 누르다가 용수철이 날아가니까 그냥 살짝만 눌러서 빠지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2개, 3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본체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본체 중에서 이렇게 칸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칸에다가 제일 큰 거를 맨 위에 칸에 놓아주시고 뒤에 스프링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스프링을 안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각각의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날아가지 않게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정 핀이 있습니다. 고정 핀을 양 옆에 그냥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 걸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떼어내시고 이번에는 중간 크기의 스프링이 있어요. 중간 크기의 스프링을 여기다 끼워주시면 돼요. 여기에 끼워주시고 얘를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에 같이 끼워주시면 돼요. 그냥 이 모양만 봐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기 때문에 해주고 얘도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제일 큰 이렇게 우리 잠금 부분 있죠? 여기에 제일 큰 용수철을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 위치에 맞게 끼워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로 고정. 이러면 열쇠는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를 잠시만요. 이렇게 생긴 애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냥 크기별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크기로 보시면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 방향 상관없습니다. 그냥 크기로만 끼워주시면 돼요. 둘,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 부분이 완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홈 부분에 이 부분이 맞게끔 이렇게만 올려주기만 하시면 돼요. 자, 대신에 주의할 점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빠지는 게 맞아요. 괜히 안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빠지는 게 맞고요. 빠지고 나서 나중에 고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빠지는 상태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위에 뚜껑을 좀 닫아줄게요. 자, 뚜껑을 닫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지려고 하잖아요. 뚜껑 닫은 다음에 얘가 있어요. 얘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애거든요. 얘를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얘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여기 네 군데를 드라이버로 나사로 고정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닫으면 잠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서 확인해. 다시 넣어서 돌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쇠를 빼고 끼워주시면 돼요. 저처럼 이게 날아가는 친구들은 방향을 제가 반대로 열쇠를 입력을 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끼워주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거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꽂았거든요. 그랬더니 날아갔으니까 방향을 이렇게 구멍이 왼쪽으로 오게 한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꽂아주셔야 이 열쇠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기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네 군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드라이버 사용법도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통 수업 중에서 라디오는 드라이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물쇠 과정을 먼저 하셔서 아이들한테 드라이버 돌렸을 때 오른쪽으로 물병 잠그듯이 해야 드라이버가 조여진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드라이버 사용법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물쇠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스프링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스프링이 서로 엉켜 있을 때 돌려가면서 푸는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수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물쇠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주제 중에 하나인 라디오고요. 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라디오고요. 보시다시피 FM 라디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M만 전파가 잡힙니다. 그래서 팬들께서 이거 만드실 때, 설마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요. 제 소리가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굉장히 생각보다 주파수를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에 라디오를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라디오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라디오라는 게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소리가 들리는지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할 거라서 전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파라는 게 뭐고 전파를 이용해서 라디오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정보를 얻어요. 근데 이런 게 없었을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 뭐,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 종이에다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씨를 써서 붙여서 어떠한 정보나 이런 걸 얻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전단지, 지금도 전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 스마트폰, 뭐 아니면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소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종이로 듣다가 가장 많이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였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라디오는 이용이 되고 있고 아마 자동차 타는 친구들 뭐 타보면 자동차에서 이제 라디오 같은 거 들으시는 어른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이 라디오다라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오는 전파를 잡아서 소리가 들리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디오는 특징이 뭐 요즘에 이제 라디오에서 좀 특징적으로 뭐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이러면서도 귀만 들을 수 있으면 라디오는 충분히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냐? 방송국에서 소리를 보내주는데 이 소리를 전파로 보내주고 그 전파를 음성으로 바꿔서 나타내주게 하는 기계를 우리가 라디오라고 한다. 그리고 전파는 각 방송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전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지만 그 방송, 뭐 KBS, 뭐 MBC, SBS 번갈아 가며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빛을 알고 있긴 하지만 전파도 빛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우주에서 오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는 이유가 빛도 전파의 일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서 오는 우주에서 오는 소식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다라고 그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은 파도처럼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온다. 그걸 우리가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속도가 빛과 같은 거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굉장히 빠르죠. 1초에 지구의 뭐 8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전파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마이크로파, 뭐 TV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범위를 보면 왼쪽에 크게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전파에 해당이 돼서 거의 이동통신이라든지 TV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뭐 전자제품 이런 부분에서 이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 그 중에 일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전파, 가시광선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를 보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서로 핸드폰끼리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왜 핸드폰에끼리 문자, 사진이나 이런 걸 전송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블루투스 전파를 통해서 핸드폰끼리 주고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전기.
우리가 핸드폰은 만약에 통신사가 뭐 기지국이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핸드폰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무전기 같은 경우는 전파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선으로 뭐 군인들끼리 전파를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채널 수만 맞으면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취약점이라고 하면 그 채널을 다른 사람도 맞추면 그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취약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드론도 우리가 주고받는 통신 방법이 전파를 이용해서 무선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가 있는 거는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진동을, 물 알갱이를 엄청나게 1초에 약 225억 번 진동을 시켜서 음식을 그 마찰열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자레인지도 전파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GPS 위성에서 보내준 전파를 받아서 위치를 계산하고 그리고 우리 교통카드를 그냥 가져다 대면 띡 하고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파 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교통비도 결제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로 전파가 있고요. 우리가 라디오를 잘 보면 이제 손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AM이라는 거와 F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돌려가면서 하는 수동 아날로그식인 방법이 있죠. 자, 우선은 라디오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방송국 같은 데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에 의해서 수집된 음성이 전기 신호로 바뀌죠. 전기 신호를 바뀐 거를 갖다가 라디오파, 전파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수신 안테나가 오고요. 그 수신 안테나에서 음성 신호만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한 거를 우리 라디오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M과 F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전파의 영역이 좀 달라요. 자, 라디오를 기본적으로 보면 주파수, 그리고 주파수를 조절하는 다이얼, 그리고 좀 전파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안테나, 그리고 스피커가 있고요. 전파를 받아들이는 것은 안테나고요. 자, 여기 보시면 FM, AM이 있고요. 자, FM 같은 경우는 전파 방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전파가 장애물이 있으면 잘 멀리 못 가는 상황이지만 음질이 좋아서 요즘엔 FM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AM은 장애물이 있어도 전파가 전달이 잘 돼요. 대신에 음질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헤르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헤르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그 음성 같은 거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겠지만 음파를 이용할 때 1초 동안 얼마나 진동을 하느냐의 단위입니다.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우리가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초에 한 번 진동을 하면 1헤르츠, 1000번 진동을 하면 1000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FM 같은 경우는 메가헤르츠라고 나옵니다. 메가헤르츠라고 나오는 거는 1초에 100만 번 진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 90점 몇이다라고 하면 1초에 9억 번을 진동한다는 그 진동수를 나타낸 거라 보시면 돼요. 대신에 AM 같은 경우는 킬로헤르츠입니다. 한 1000분의 1에 해당이 되죠. 1초에 1000번 진동을 하고 600 AM이라고 하면 600kH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고유 주파수를 방송국에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여된 방송국에서는 그 헤르츠만큼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 스트레스 받지 못했어. 각각의 고유 방송국의 헤르츠를 정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BS는 뭐 93.1, 뭐 ABS는 104.7, 뭐 SBS는 107.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주파수를 사용해야 그래야지 혼선이 되지 않고 그 주파수에서는 그 방송국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만들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들기는 전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 치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전선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위치에 해당되는 위치에 맞게만 해주시면 되니까 만들기 하는 거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드라이버는 필요합니다. 드라이버를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보이시죠? 완성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부품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전선 작업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전선이 끊어지지 않게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특히 전선이 이렇게 납땜으로 연결된 경우 있거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는 수리를 하기가 좀 어려우신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납땜된 부분만 끊어지지 않게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먼저 잘 보시면 검정색 전선 하나가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빨간 전선과 검정 전선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얘에다가 우리 건전지 단자를 연결을 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 두 개가 있는 전선 중에 검정색 전선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전선이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검정색 전선에다가 스프링이 있는,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 전선 단자를 연결해 주시는데, 첫 시간이니까 아이들에게 전선 연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전선을 바늘을 구멍, 실을 끼우듯이 끼운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 넣고 접고, 여기에서 꽈배기처럼 빙글빙글 돌려서 전선이 빠지지 않게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검정색 전선에는 마이너스 극 단자를 끼워주시고 빨간색 전선에는 플러스 극 단자를 끼워서 전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메인 보드가 있습니다. 회로판이 있거든요. 자, 회로판을 잘 보시면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얘가 전원 스위치고요. 이 빨간에는 이제 라디오가 켜지면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양 옆에는 주파수를 조절. 맨 끝에 두 개는 음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끼워주시면 돼요. 자, 맨 오른쪽 전원 버튼 아래에 있는 이 버튼에다가 지금 연결한 이 전선을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가운데 홈이 위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 홈을 맞춰서 위쪽을 향하게 해서 꾹 눌러주시면 돼요. 꼭 들어가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있는 전선이 있어요. 자, 얘는 여기 지금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아랫부분하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안테나 아랫부분에 마찬가지로 전선을 끼워주시면 돼요. 자, 안테나 끼워준 애는 지금 연결한 이 전원 연결선 옆에 있거든요. 여기에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방향을 잘 보신 다음에 아마 1, 2학년 친구들은 이거를 끼우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힘을 주셔서 같이 끼우는 거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안테나까지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피커는 이미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는 해당 위치에 남아있는 여기 부분에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스피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납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끊어지지 않게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연결하면 전선 연결하는 거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체하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본체 안쪽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연결을 해주실 때
세로편을 먼저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이 있기 때문에 해당 홈에 맞춰서만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보드판을 잡아줄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만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눌러주시면 딱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이렇게 하면 이 보드판이 움직이지 않게 저장 공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부분에 우리가 전원 단자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알 수 있기 쉬운 게 음극이 들어가는 곳은 구멍이 크고요. 플러스 극이 들어가는 쪽은 구멍이 작아요.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가운데 쪽을 향하게끔 얘를 끼워 주시고요. 이 부분도 아이들이 혼자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자, 플러스 극을 하실 때는 여기 보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쪽이 가운데로 향하게끔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꽂아주시고 전선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접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붙어있는 단자가 있거든요. 이 붙어있는 단자를 방향에 맞게 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은 스프링끼리 대각선으로 만나게끔 그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안테나도 보시면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안테나도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구멍을 맞춰서 끼우고 딱 눌러주시면 해당 위치에 쏙 들어갑니다. 여기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덜렁거리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이 전선이 뚜껑 닫을 때 겹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있고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 홈으로 전선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전선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전선은 정리가 다 끝났어요. 자, 이제는 앞편으로 갈게요. 자, 이제 앞면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앞면을 하실 때 이 스피커를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아래쪽을 먼저 양쪽을 거시고 딱 눌러주면 스피커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피커 가리개 앞에 끼워주시고요. 이러면 앞면까지 완성이고요. 전선이 씹히는 부분이 없게끔 잘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다 되고 나서 나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거든요. 나사로 조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자물쇠하고는 다르게 얘는 꼭 나사로 조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전지는 AAA가 2개 들어가고요. 스프링 방향에 음극과 극을 맞춰서 넣어주시고 얘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남아있는 나사는 요 건전지 얘를 막아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주 은인을 계셨고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만드는 게 전선 작업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그냥 전선만 끼워서 해당 부분에만 연결하고 위치에만 맞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피커 부분에 전선만 떨어지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들 잡히는 건가요? 네, 여러 채널들이 번갈아 가면 계속 잡혀요. 저희가 뭐 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가다가 채널이 잡히면 멈추고 듣다가 내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누르면 다음 채널로 넘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채널, 뭐 음악 채널이나 이런 거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라디오라는 거를 라디오 자체만을 보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학년 커리는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자, 충전 비행기가 이제 공통 커리인데 아까 제가 잠깐 팁을 드리자면 아마 제가 실물을 아직 받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가장 가벼운 재질은 스티로폼 재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스티로폼 재질 같은 경우는 나르기는 굉장히 잘 날라요. 근데 문제는 잘 부셔진다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만들기를 하실 때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너무 스카치 테이프로 이제 튼튼하게 한다고 막 감다 보면 그 무게 때문에 또 잘 안 나르거든요. 그 부분 주의하셔서 최대한 사람 없는 쪽에서 날리고 이왕이면 한 마지막 주 정도로 해서 좀 날씨 따뜻할 때 운동장에 나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실에서 동시에 켜면 주파수 혼선이 있을지는 제가 실험을 해보질 않아서 동시에 한번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일찍 하신 분들은 여러 명이 잡았을 때 하는지를.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무선 조정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조정기하고 뭐 움직이는 자동차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는 공중에 나오는 전파를 잡는 거기 때문에 크게 혼선이 있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혹시 수업을 여러 명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팁을 한번 나중에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동시에 여러 개를 한번 잡아보진 않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서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는 커리로는 제가 스마트 컵 홀더라는 거를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론 설명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뭐 실험실 주의사항 같은 거 얘기하시고, 뭐 확인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시고 스마트컵 홀더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컵 홀더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스마트컵 홀더라고 하는 경우 가끔 이제 광고 같은 것에 나오는데 컵을 들고 있는데 쏟아지지 않는 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물을 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컵에 물을 담았을 때 이렇게 기울여도 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균형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들기 하면서 제가 같이 모양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지 않는 컵, 스마트 컵 홀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 스마트 컵 홀더는 관성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관성 같은 경우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하나고요. 제1법칙이라고 해서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은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호기심 유도하는 과정에서 날달걀과 삶을 달걀을 어떻게 찾아낼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깨지 않고 알아내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굴려보거나 돌려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을 시켰을 때 살짝 손가락을 댔을 때 멈췄을 때 바로 멈추는 거는 삶은 달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거는 날달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삶은 달걀은 고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에 있던 흰자와 노른자가 열에 의해서 고체가 됐고요. 날달걀은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의 내용물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멈췄을 때 껍질을 잡았을 때 같이 멈춰요. 그렇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성이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해 주시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실예로 탁자 위에 있는 컵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거를 갖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관성이라고 해서 정지관성이라고 하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공을 굴렸어요. 그 공은 방해하는 힘이 없다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실사용에서는 뭐 공기 저항이라든지 마찰력 때문에 결국은 멈추겠죠. 자,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것을 운동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공은 그 높이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만약에 계속 평평한 곳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평평한 곳으로 굴러가게 했다라면 결론적으로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굴러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평하게 되면 계속 움직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등속 직선 운동.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성립한 게 뉴턴이 이야기를 한 거죠. 뉴턴이 관성의 법칙을 발표를 했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개념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다면 정지해 있거나 똑같은 속도로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지 상태에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거를 정지시키지 않고 어떠한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원인은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운동 상태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거를 발표를 한 거죠. 자, 관성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멈춰있는 자동차가 출발을 할 때 내 몸이 살짝 뒤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 나는 멈춰있기 때문에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데 차가 앞으로 출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멈춰있으려고 하는데 차는 움직이니까 내가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는 움직이려고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계속 있는데 자동차는 멈춰버렸어요. 그럴 땐 내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지금 그림처럼 카드 위에 동전을 놨을 때 카드만 빨리 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병 속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그림은 동전이 병보다 커서 떨어지는 않지만 제자리에 있을 거예요. 카드만 빠지고 동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스피너 같은 경우는 한번 돌리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하는 호모플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돌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돌 때 우리가 손을 살짝 대줄 수도 있거든요. 대주면 관성 때문에 계속 도는 거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후추를 뿌려주는 거는 우리가 뿌릴 때 계속 내려치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멈췄다, 내렸다 멈췄다 하잖아요. 내렸다가 멈출 때 이 안에 있는 후추나 소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성질 그대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고 멈춰있는 통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이 운동 관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할 때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딱 멈출 수 없는 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 관성 때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먼지를 털어낼 때 자, 막대기나 탁 털었을 때 먼지는 그대로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천이 움직이면 먼지는 그대로 있고 천이 움직이기 때문에 먼지가 떨어지는 효과로 먼지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달걀이 바로 멈추지 않는 것도 안에 있는 액체가 힘의 계속 돌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돈다라는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택배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느냐? 얘도
비행기 안에서 같이 날고 있었기 때문에 2번처럼 날아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형태로 떨어집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 줄이 있고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 빠르게 잡아당기면 정지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끊어지고요. 천천히 잡아당기면 위에 있는 파란색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잡아당기면 멈춰있으라는 성질보다는 내가 계속 잡아당기는 그 힘이 파란 줄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하신 다음에 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공을 가지고 있는 토비가 맞은편에 있는 찬이에게 공을 전달하려면, 자, 박사님 쪽으로 던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 로보트 쪽으로 던져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맞은편에 있는 찬이에게 던져야 될까요? 자, 우리가 회전을 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던질 때는 보호 쪽으로 던져야 찬이가 오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이들하고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관성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공을 던지면 공은 뒤로 갈까요? 아니면 이 찬이에게 그대로 떨어질까요?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찬이에게 그대로 떨어진다. 왜냐? 공도 이미 우리가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공도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도 그 관성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 가기 때문에 찬이에게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컵홀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완성된 거고요. 처음에 실험할 때는 잘 안 되는데 물에 이 컵에다 물이 있어야지 이게 잘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거나 기울여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관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기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재료를 보시면 컵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그리고 원형 틀 이렇게 있습니다. 만들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리고 베어링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베어링 잃어버리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면 이 만들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요. 좀 주의점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원끼리 연결하는 접합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홈이 있어요. 방향만 같은 방향으로 일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얘하고 연결해 주신데 홈을 안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띄워줄게요. 안쪽 방향이고 위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안쪽 방향이고 내려갈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럼 손잡이 부분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게 있어요. 두 번째도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안쪽 방향으로 홈이 오게끔 해주시고 방향 위에서 아래로 구멍이 유지가 되게끔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베어링을 끼워주시면 돼요. 베어링은 어차피 방향에 상관이 없으시니까 방향 상관없이 끼워주시면 돼요. 양쪽 옆에 베어링이 끼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양쪽이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형 부분에도 여기 베어링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베어링 끼워주시고요. 그 베어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홈에다가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베어링도 해당 홈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러면 완성입니다. 이러면 양쪽으로 다 돌아갈 수 있고 컵에다가 빈 컵으로 하면 잘 안 돼요. 빈 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빈 컵으로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옆으로는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물을 채우면 이것도 잘 돼요. 자, 물을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하시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쏟아지지 않기 뭐 경주대회 뭐 이런 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고 재밌게 이제 게임 같은 거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나서 수업하시고 나서도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으면 뒤에 좀 문제가 좀 몇 개 있거든요.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기 물 말고 다른 거 무거운 거 지우개 같은 거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상관없어요. 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좀 높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높으면 이게 돌아가는데 고리에 걸리기 때문에 높지만 않으면, 다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리를 잘 보면 이렇게 항상 수평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고리를 보면 총 3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베어링, 우리 베어링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아이들 스피너에 베어링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베어링이 같이 쓰여졌어요. 베어링은 서로 4개가 수직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만들면서 보면 이게 수직 방향이라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평한 방향으로 안쪽에 있는 거는 수평한 방향 그리고 중간고리를 움직일 때는 또 계속 이상하게 중심을 잘 유지를 한다라는 거. 이거는 정지 관성을 이용한 장치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정지, 멈춰있게 하려고 계속 한다라는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기 보시면 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관성이라고 한다. 뭐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힘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멈춰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려도 힘이 필요하고요. 움직이는 거를 멈추게 하려 할 때도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 관성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없는 거, 뭐 지그재그 떨어지는 거는 뭐 바람에 마찰, 공기저항 때문에 그런 거고 뭐 트럼펠린 같은 경우는 탄성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짐벌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도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형사들 막 쫓아갈 때 막 달려갈 때 보면은 막 카메라가 막 너무너무 흔들려서 막 TV 보면서 굉장히 어지럽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때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느낌 못 받으셨나요?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는 짐벌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런 원리예요. 카메라 들고 막 뛰어도 카메라가 거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막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같은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컵홀더도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남아있는 게 호모폴라입니다. 호모폴라는 전동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전동기 부분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자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자석과 이제 전류가 흐르면 어떤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힘이 있다. 그게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모터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론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호모폴라 전동기고요. 어, 내가 다른 호모폴라 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쉽고,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만 하시면 아이들하고 굉장히 재밌는, 주의 사항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자기장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석에 생기는 자기장인데 우리가 왜 지금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터, 전동기가 움직이는 원리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탁기나 뭐 전동 드라이버, 뭐 선풍기나 드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점 뭐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학년 컬이니까 아이들이 모터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 운동을 하고 그 이유는 모터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모터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전동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터를 친구들한테 나눠주다 보면, 못이나 이런 것들이 모터에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자석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맞아요. 모터에는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료를 나눠줄 때도 모터에 유독 쇠붙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모터를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쇠 막대가 들어있고 코일이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자석이 감싸고 있어요. 자, 이런 전선, 우리가 이제 에나멜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우리가 구리가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구리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나멜 선이 있고, 그리고 자석이 있고, 회전하는 축이 있습니다. 이게 전동기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자기장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석의 힘이 미치는 장소,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철가루나 나침반을 놓고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여기까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석 주변에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패러데이 아마 그분일 거예요. 그분이 전기를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있던 나침반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움직이게 하는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아, 전기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와, 이거를 가지고서 전선을 흘려보내서 자석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전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전기가 끊어지면 자석의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수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폐차장 같은데 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폐차장에서 자동차로 옮겨야 돼요. 힘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자석으로 자동차를 들어 옮기거든요. 드는 것까지는 돼요. 왜냐하면 자석이 딱 붙으니까. 들어 옮겼는데, 여기에다가 자동차를 떨어뜨려야 돼. 근데 일반 영구자석 같은 경우는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전자석 같은 경우는 전기를 흘려서 자석으로 만들어서 자동차를 들었다가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장소에 와서 전기 흐름을 딱 끊어버리면 자석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딱 놓쳐서 자동차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전자석을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일을 열심히 감아놓은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되고요. 센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석의 힘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솔레노이드, 구리, 에너멜선을 열심히 많이 감으면 또 강해져요. 또 하나, 전자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N극과 S극이 영구자석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전자석 같은 경우는 전기의 극을 바꿔주면 N극과 S극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자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자석이 그러면 N극이 어디고 S극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찾는 방법이에요. 자, 우선은 오른손으로 전류를 감싸야 되거든요. 솔레노이드를 감는 방향 따라서 내 손가락을 똑같이 감아 쥐었을 때 오른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에요. 그래서 N극과 S극 찾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품 보고 만들기 과정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어제 그 본사에서 연습을 좀 했었는데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에나멜선을 얼마나 열심히 코팅을 벗겨내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전류가 건전지가 좀 약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관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돌려주기 시작하시면 관성이 붙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연수를 할 때 선생님들끼리 실험을 했을 때 극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다시 해보니까 극은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철심과 구리심을 끼우는데 이 방향도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제가 다시 해봤을 때는 상관이 없었고 이 극을 자석의 극을 바꿔주는 것도 바꿔주면 방향만 바뀌거든요.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실험하면서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 빠르다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극도 바꿔보고 이 방향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실험하시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료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마다 아마 줄이 이렇게 예전에는 사포가 제공이 됐었는데 이 줄이 선생님들께 아마 제공이 돼서 학교마다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서 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줄을 가지고서 에나멜 이 부분을 잘 좀 벗겨내고 수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에나멜선을 얼마나 잘 벗겨내느냐, 촘촘히 감느냐가 관건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자, 보시면 끼울 수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 양쪽 끝으로 끼워줄게요. 자, 보시면 여기 끼울 수 있는 부분을 바깥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전지, 전지 케이스 보시면 끝에 이렇게 Y자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Y자처럼 생긴 애 어느 극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 상관없고요. 극도 상관없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구멍에다가 Y자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 바깥 부분에 이렇게 니은자처럼 된 부분을 이렇게 그냥 띄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전선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쪽 방향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그냥 의자에 앉히듯이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본체는 다 완성입니다. 자, 본체를 놔두고요. 자, 이렇게 원형에다가 보시면 쇠막대와 구리막대를 끼워주라고 되어 있어요. 맞은편으로 해서 쇠막대와 구리막대를 끼워주시면 돼요. 자, 쇠막대는 따로 코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구리 같은 경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이게 코팅되어 있고 이 코팅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이용해서 얘를 다 웬만하면 다 갈아주세요. 교재에는 반만 해주라고 나왔는데 이걸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잘 갈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갈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얘하고 에나멜선 전선 벗겨내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짝이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많이 갈아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에나멜선이 있습니다. 에나멜선을 접히는 부분 없이 잘 펼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끝에 양쪽 끝에를 한 넉넉 잡아 한 5cm 정도를 여기 똑같이 벗겨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바닥에 놓고 하니까 얘가 너무 가느다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벗겨져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얘를 잡고 긁어내듯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해주셔도 되는데 아이들은 손이 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사포를 또 준비하셔서 사포를 반으로 접어서 그 사이에서 벗겨내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손이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다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잘 벗길수록 실험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됐던 것도 다시 풀어서 열심히 벗겨냈더니 잘 됐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에나멜선을 얼마나 잘 벗겨내느냐에
관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벗겨냈다라고 하고 제가 감는 방법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철심에 한 4-5번 정도를 감아주세요. 자, 감아서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원형에다가 얘를 계속 감아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단단하게 조이게 잡아당기면서 감아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10바퀴 넘게 감을 수 있어요. 이거 뭐 다 풀고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잡아당기면서 촘촘하게. 그 방향으로도 하고 바퀴에 감아줍니다. 끝까지 감아주셔야 돼요.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요 에나멜선 부분에서 아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이들하고 꼼꼼하게 특히 만약에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또 풀러서 이 에나멜선을 또 다시 파프로 또 갈아주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파프로 많이 에나멜선을 벗겨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계속 동글동글 부분에 바퀴에 홈이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 감아주시고요. 자, 끝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 열심히 다 하신 다음에 이 끝에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감아서 끝내주시면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잘 안 돌기 시작하면 한 번만 건드려주면 이렇게 도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게 실험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복만 잘 벗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복 벗긴 다음에 이 부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끝에 부분에는 아이들 찔릴 수 있고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멍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5 내려놓고 실험하시면 돼요. 지금 아마 얘는 지금 제가 에나멜선을 받치지 않아서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이제 구리선 쪽이 검정전선 쪽으로 해야지 됐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집에 와서 다시 또 해보니까 바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리막대를 검정색 전선 쪽으로 했을 때 됐었는데 지금은 막 바꿔도 되고요. 자석을 반대로 돌리면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리를 검정색 전선 음극으로 하지 않으셔도 실험은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긴 시간 저희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렸는데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하게 끝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쌤들 수업 준비 잘 하셔서 3월 달에도 좋은 수업 그리고 많은 수강 인원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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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